3번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장의 소제목부터 볼 거예요. The Anne Frank house and the Prinsengracht in Amsterdam. 뒤에서부터 in Amsterdam부터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 하우스와 프린센흐라흐트가 소제목이죠. 3번부터 볼게요. My first stop was 주어가 my first stop이에요. stop은 destination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destination은 목적지죠. 그래서 stop이라고도 하고 destination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My first stop, 내가 처음 들른 곳은 이라고 해석을 했네. 나의 처음 목적지는 was the Anne Frank house. 안네 프랑스 house였습니다. 과거형이니까 비동사 was를 썼죠. 모르는 거는 중간중간 질문하세요. 그 다음 커마가 있고 one of the old buildings 라고 했는데 one of the old building에서 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오죠. one of 복수명사 뭐뭐들 중에 하나는 이란 뜻이지. 그래서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물론 복수명사 때문에 복수 취급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뜻이 뭐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어는 하나여서 단수 취급을 해요. 그리고 buildings 뒤에 lined up인데 lined up은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lined up ed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줬는데 수식을 받는 명사가 스스로 줄짓는 게 아니라 줄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lined up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라는 뜻이야. along 뭐뭐를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냐면 the Prinsengracht를 따라서 Prinsengracht를 따라서 줄지어 있는 the old buildings 그 오래된 건물들 중 one of the 하나인 그 다음 커마가 있는데 이 커마는 동격의 커마죠. 동격의 커마 뒤에 a canal in Amsterdam이 나왔죠. canal은 운하란 뜻이에요. 암스테르담의 운하인 동격이니까 프라센흐라트를 줄지어 따라 있는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 매끄럽게 해석을 해보면 제가 처음 들른 곳은 my first stop stop은 destination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요. 주어가 단수니까 was를 썼죠. 안네 프랑크 하우스라는 중간에 커마가 있으니까 커마는 동격이죠. 안네 프랑크 하우스라는 암스테르담의 운하인 맨 뒤를 설명을 했네. 캐널이 운하라고 했어요. 암스테르담의 운하인 프린센그라트를 따라 along 뭐뭐를 따라 lined up 줄지어 있는 one of the old buildings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문장 Since it was close to the hotel I was staying at, I decided to rent a bike to go there. Since는 접속사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여서 because랑 똑같아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because로는 바꿀 수 있지만 because of로는 못 바꿔요. because 플러스 주어 동사, since 플러스 주어 동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죠. 주어 자리는 is이고 동사 자리는 과거형 비동사인 was가 왔어요.
왜 was가 왔냐면 그 뒤에 close, 가까운이라는 형용사가 왔기 때문이야.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가 오죠. It was close, 형용사 뒤에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가 왔네. It, 그곳은 close to the hotel, 그 호텔에서 was close, 가까워서, 가깝기 때문에, since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해서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곳은 호텔에서 가까워서. 자, 그 다음 I was staying at은 전치사예요. 그런데 at 뒤에 목적어가 없죠. at 뒤에 목적어 없음 표시해 주세요. at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I 앞에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I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I was staying at을 해석을 해보면 stay는 머물다, 머무르다 라는 뜻이죠. 내가 머무르고 있었던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 다음 뒤에 I가 주어이고요. decid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했다,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decide 다음에는 to 부정사만 올 수 있죠. 뭐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rent 하기로 결정했대요. rent는 동사 원형이고요. 빌리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빌렸어? a bike, 하나의 자전거를. to go there, 뭐 하기 위해서, to go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야. to go, 가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there, 그곳을 가기 위해서. t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 앞에 to 쓰지 않죠. in이나 전치사 쓰지 않죠. 그래서 there 그대로 나왔어요. Since it was close, close는 가까운이란 뜻인데 어떤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유의어는 adjacent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adjacent로 바꾸어 쓸 수 있고 adjacent라고 읽어요. adjacent. 는 약하게 발음하고 adjacent, J를 세게 발음하면 돼요. adjacent라고 발음하고 무슨 뜻인지 써보세요. 인접한, 바로 옆에 있는. 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같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close랑 adjacent는 바꿔서 쓸 수가 있고 그 뒤에 to는 전치사 to죠. to 다음에 전치사니까 뒤에 장소 나왔죠? The hotel이 나왔네요. 해석을 해보면 그곳은 제가 머문 호텔에서 I was staying at, 그곳은 제가 머문 호텔에서 가까워서 I decided to rent a bike to go there, 저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 문장 유의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 문장에서 One of the old buildings lined up, 그래서 lined up은 과거 분사였지?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줬는데 lined up은 queued up으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유의어예요. queued up, queued it up. 네, queued는 줄을 서다라는 뜻이고 QUE, UE예요. UE가 두 번 있어요. UE. 그 다음 E로 끝났으니까 D가 붙은 거예요. 과거분사 알아서. 그래서 queued up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queued up은 줄 서서 기다리는 상태, 대기 중인 이런 뜻이에요. 5번 문장. I enjoyed riding along the canal. canal은 운하라고 했지. 그리고 along은 따라서 라는 뜻이야. 뭐 바닷가를 따라서 걷는다 할 때 그 따라서가 along이에요. 운하를 따라서 I enjoyed riding. enjoy 플러스 동명사 외워주세요. enjoy 다음에는 동명사만 와요. 투부정사 올 수 없고 동사 원형도 올 수 없어요. enjoy 플러스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나는 운하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즐거웠다. 6번째 문장. The Anne Frank house is
one of the most visited museums in the New Zealand. 안네 프랑크 하우스는 is 뭐뭐입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is를 썼고요. 그 다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순서 보세요. one of the 다음에 최상급을 썼어. 더를 쓴 이유는 더 플러스 최상급이니까. 더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은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그래서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복수명사가 왔어요.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이야.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The most visited.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museums. S 붙여야 돼. 복수 명사만 써야 되니까 박물관들 중 one of the. 하나. 인이 전치사죠?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장소 명사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 매끄럽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네 프랑크 하우스는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박물관들 중 하나입니다. 다음 문장 7번. It housed the secret hiding place of Anna Frank. It, 그곳에는. it이 가리키는 것은 the Anna Frank house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 동사 자리에 housed가 왔어요. 동사 자리에 명사처럼 보이는 house에 d가 붙었죠. house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로도 자주 쓰이는데 동사 뜻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수용하다, 거주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을 수용하다, 거주하게 하다. 그리고 동사, 과거형 동사 housed 뒤에 the secret hiding place가 있죠. secret은 비밀, hiding은 숨겨진 이란 뜻이지. 숨겨진 place, 숨겨진 장소, 즉 은신처. 그곳에는 안네 프랑크의 비밀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8번 문장을 보면 There was an old bookcase on the second floor 에서 There was는 뭐뭐가 있었다 라는 유도 부사죠. 그래서 there이 주어가 아니고 was 뒤에 단수 명사가 주어예요. 주어를 찾아보면 an old bookcase가 주어죠. 하나의 낡은 책장. 어디에?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first, second, third죠. first, second, third 앞에 더를 붙여요. 그래서 second 앞에 더가 붙어 있고 어디 위에 the floor 전치사는 on이에요. 그래서 2층에 오래된 책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It looked ordinary. ordinary는 평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고 look 플러스 형용사 써보세요. look 플러스 형용사 뭐뭐 해 보인다, 뭐뭐 하게 보인다 라는 뜻이고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look에 ed를 붙였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 it은 an old bookcase를 가리켜요. 그것은 평범해 보였지만 but behind가 있는데 behind 다음에 it was a secret space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도치 문장이에요. 도치 문장. 왜 도치 문장이냐면 일반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인데 이 문장은 behind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도치 구문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도치 구문은 원래 순서가 주어 동사라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뀐 것을 도치 구문이라고 하고 아무 때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장에서 behind가 문장 맨 앞에 있죠. 그래서 behind가 원래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behind가 문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도치된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은 뭐냐면 원래 기본 어수는 정상 문장은 A secret space was behind it 이었어요. A secret space was behind it. A secret space가 주어이고 동사는 was예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었어? behind it이 먼저 온 거야. behind it이 먼저 오고 it은 떨어질 수 없어. behind랑. 그래서 behind it이 먼저 온 거고 it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a secret space예요. 그리고 동사는 was야. 그래서 주어와 동사, 즉 a secret space와 was가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을 도치 구문이라고 하고 어순이 바뀐 문장이에요. 왜 behind it을 문장 맨 앞에 도치에서 썼냐면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 장소를 강조하려고 기본 구조인 주어, 동사, 장소를 장소, 그 다음 동사, 주어 순서대로 바꾸어 쓴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but, 하지만 behind it, 그것 뒤에는 was a secret space, 비밀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의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where은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관계부사 where 앞에는 장소 명사가 와요. 그런데 장소 명사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고 생략될 때도 있죠.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 왔는지 한번 볼까? Anne and her family가 주어이고 hid가 동사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그 뒤에 뭐가 나왔어? for이 나왔죠. 우선 해석을 해보면 안내와 가족들이 hid는 hide의 과거형이죠. 그쵸? hide는 숨다, hid는 숨었다. 안내와 가족들이 숨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숨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hide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을을 붙여보면 되죠. 어디를 숨다. 나는 책상 아래를 숨었다. 숨다. 말이 안 되죠. 을을 썼을 때 이상하면, 매끄럽지 않으면 그것은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즉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hid 뒤에 보면 hid까지만 해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다음 for 뭐뭐 동안에 란 뜻이고 그 뒤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죠. for 플러스 for은 뭐뭐 동안에 란 뜻이야. 그런데 during으로는 못 바꿔. during 다음에는 기간이 오고 for 다음에는 숫자에 해당하는 시간이 와요. for over 2 years. 2년 넘게. 2년이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이 숫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for를 쓸 수 있고 during 다음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vaca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for 대신에 during을 못 써요. 2 years 때문에 for over은 넘게라는 뜻이에요. for over 2 years. year에 s를 붙였어. 2니까 2 years. 2년 넘게 during, 그 다음에 during을 쓸 수 있어. during은 기간이니까 그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나왔죠. During World War II에서 2 자리에 World War II 자리에는 짝대기 2개가 있는데 이것은 2, 로마 숫자죠. 그래서 2라고 읽으면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중, during, 동안에 라는 뜻이야.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for 플러스 over 2 years 그 다음 during 다음에 기간에 해당하는 World War II가 나왔어요. 문장 쭉 보도록 하면 It looked ordinary. ordinary는 평범한이란 뜻이고 look 플러스 형용사니까 형용사 자리에 ordinary가 왔는데 ordinary, 평범한의 반이어는 단어가 길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 extraordinary 죠. ex
T-R-A-O-R straw, straw, straw. 그 다음 D-I-N-A-R-Y donnery, extraordinary, extraordinary 라고 읽고요. 비범한, 놀라운, 특별한 이런 뜻이야. 비범한, 놀라운, 특별한 이라는 반이어도 함께 나왔네. but 세모하고요. 그 다음 도치구문 나왔죠? Behind it was a secret space where Anne and her family hid for over 2 years during World War II. 그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behind it, 그 뒤에는 안네와 가족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 during을 썼고 그 다음 2년 넘게 for 썼죠, 전치사. 숨어 지낸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10번 문장. The stiff는 가파른 이라는 형용사고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stairs, 계단들. and, 병렬구조, narrow, 좁은. 형용사가 뒤에 있는 또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passage는 통로란 뜻이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가파른 계단들과 좁은 통로들은 동사 자리에 gave가 왔는데 gave는 give의 과거형이죠. give는 사형식 동사로서 give는 수여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수여 동사 giv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되어 있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로 해석하고 직접 목적어는 을로 해석을 하죠. 그럼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사람이 나왔네요. me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을로 해석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A better understanding 이 나왔죠. 그래서 me 내가 a better understanding 뭐뭐를 더 잘 알도록 gave 해주었습니다. of를 볼게요.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돼. 명사. 그래서 of의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 의문사절이 왔어요. 의문사절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의문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문사에 해당하는 what이 왔고 그 다음 주어 동사 life must have been이 나왔는데 지금 must have 과거분사 been이 나왔죠. must have 과거분사는 뭐뭐임이 틀림없다 라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또 외워주세요. 계속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이고 빈이 나온 이유는 비동사의 pp니까 빈이 나왔어. 그 뒤에 like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like 앞에는 비동사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pp인 빈이 온 거예요. 네, 이해됐죠? 그 다음 must have been like for them back then. 이곳에서 like는 전치사이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상태로 라는 뜻이고 뒤에 오는 for them은 그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그 다음 back then 그때 당시 그 당시 back then 뒤로 돌아갔을 때 그때 당시가 for them 그들에게 What life must have been 어땠을까? 그들의 삶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어땠을까? 어땠을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뭐뭐인지 뭐뭐는지로 해석하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
gave me a better understanding. 내가 더 잘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엇이? The steep stairs and narrow passages가 가파른 계단들과 좁은 통로들이 그때 당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나에게 더 잘 알도록 해주었습니다.